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세계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조금 미뤄되는 우세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핵 핵포탄의 핵 문제를 들고 나오고, 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잠수함에다 싣고 북극 쪽으로 갔다. 그런데 핵을 정말 쏠 것이냐, 뭐 전술 핵이 있고 전략 핵이 있는데요. 전술 핵은 쉽게 얘기해서 좀 소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엄청난 인명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대만하고 계속 지금 현재 대만하고 전쟁 위협이 가해지고 있고요. 이러는데 지금 그 세계 이 정치 전문가들 얘기는요,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위험해진 게 한반도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아주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끝장을 내고자 하는 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반면에 한국은요, 이북에 대해서 강력한 그 항의도 못하고, 특히 민주당은요, 동해 바다에서 지난번에 한미일 연합 그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독도건박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그게 외교냐 하면서 그냥 또 윤석열 정부를 싫다고 있어요. 사실상 민주당 문통 당시에 5년 동안 이북을 저렇게 핵 실험하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뭐 하는 걸 갖다가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현재 사상적으로 종북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에 살고 이 나라 자녀들을 두고 키우면서 살면서 어찌 북한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못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래가지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북에서 비행기 뭐 12대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30대가 비행기가 딱 떴다고 하는 보도를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어제 이북에서 기름도 없다는데 말이죠. 150대가 비행기 전투기가 150도가 떠다 다니면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없었던 일, 그러한 일을 지금 현재 이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요즘에 계속 뭐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렇게 핵 실험하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한미 연합 훈련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전쟁 위협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이렇게 띄우고 전투기를 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걱정을 끼치게 있습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 덩어리가 뭉쳐야 되는데, 도대체 야는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 이북을 지금도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만 그저 하고 평화 타령만 하고 있을 건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만, 우크라이나보다 더 위험해진 한반도, 북 노골적 핵 위협, 북 최근 7차례 탄도미사일은 전술 핵 훈련, 김정은 직접 지휘, 사상 초유 전투기 150대 공중 시위.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150대가 떴다는 거예요. 저수지 발사 미사일로 위협 고조. 전문가 한미 공격 임박했다고 판단 시 핵보복 가능성 다분. 세계에서 가장 대만 러시아 위협받는 우크라이나보다 불안정. 우리 한국이 그렇다는 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10일 최근 2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전술핵 군사훈련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밝히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참말로 이북이 이거 못 말릴 이 인간들인데요. 이거 아무래도 또 이 불장난에서 사고 칠 것 같은데 이북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참수작전에도 가든지 해서 이북을 아주 끝내버려야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살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요. 공산당을 어떠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김정은 참수작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사상 초유의 전투기 150여 대 무력 시위와 저수지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실 등도 함께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영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한 사진 수십 장을 게재함으로써 9월 25일부터 10월 9일 7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전술핵 훈련이었음을 알렸다. 이북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 불가피한 정황에 대처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달 하순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한미 대규모 해상전력이 동해상에 있을 때 실시됐다고 밝힘으로써 군사적 자신감도 과시했다. 한미연합훈련 중에는 대규모 도발을 피했던 전례와 다른 것이다. 이제 완전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전쟁을 위해서 도발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선전했다.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요. 아무래도 이 북한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이 공개되고 우리 군 비행장을 표적으로 한 훈련에서의 상공 폭발과 직접 정밀 및 산포탄 타격, 배합 방식 등을 나열하며 정확성과 위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북에서 보던 사진 중에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저수지에서 수중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걸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은 한미가 여전히 계속 대화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강대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비핵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한 억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 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위협 수위도 역대급으로 높였다. 특히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 무력 시위는 전시를 방불케 할 만큼 전례 없는 도발 행위다. 군 당국은 북한의 6.1 군용기 12대를 동원한 훈련은 공개했지만 정작 이틀 뒤의 그 10배가 넘는 훈련은 비공개했다. 군은 8일 훈련이 6일과 달리 특별 감시선 이북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별 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사후적 결과일 뿐 북한 발표대로 150여 대가 동시 출격한 것은 그 자체로 최고의 대비 태세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최근 전술핵 첨제 사용을 공언하고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래식 국지전이 곧바로 핵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내포된다. 한반도의 좁은 전장 환경에서 평상시에 조차 수백 대의 남북한 전투기가 공중 대치하는 상황은 일촉즉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전제하면서도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언급함에 따라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우리 측의 우연한 실수라도 북한이 도발로 인식한다면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즉각 전술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의 제재 압박이 강화될수록 김정은은 더 핵 공격 능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고 한미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핵 타격 작전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무력시위 간의 악순환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우크라이나, 대만보다 못한 처지로 악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남북한이 그 불명예스러운 지위를 이어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한국이 더 지금 현재 위험한 지경으로 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아주 정신이 이제는 나갔나 봐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아주 핵 가지고 이제 협박합니다. 핵을 갖다가 핵으로 쓰겠다, 핵 타격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150대를 동시에 150대 띄웠더니 그 이북의 그 나라의 좁은 나라에 150대가 다 완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한테 그 협박을 해가지고 한국 보고 꼬리 내리고 손들라는 건지 미국한테 지금 이제 협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사람을 덜 다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참수 작전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참수 작전을 해서 이북의 전쟁을 억제하고 이북을 좀 새로운 지도자가 전쟁광이 아닌
그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국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이북 그 정권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북 정권을. 이 김정은이는 아주 젊은 애송이가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저 피해를 보고 개금하고 걱정을 끼치게 하고 이북 국민을 힘들게 하면서도 계속 전쟁 노릇만 하고 전쟁 연습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북과 일본과 아주 끈끈한 그런 그 동맹으로서 이북에 대항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북에 굴종하는 문통같이 이북의 저자세로 보이는 그런 평화 노름에는 아무 소용이 안 됩니다. 이북만 키우는 일입니다. 공산당은요, 공산당을 이기는 방법은 공산당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우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군사력으로 군사 무기로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자력으로 핵을 개발해서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보유해야만 이북의 김정은이도 함부로 저렇게 날뛰지를 못합니다. 물론 미국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그게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보유할 수 있는 건 보유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한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는 한반도다, 한국이다 이런 것이 외신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만족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